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월 25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박범계 의원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수사하냐? 그럴 때 한동훈 장관이 곧 결론이 난다. 오랫동안 수사해 온 거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대리에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안이 있죠. 네, 그러면 그 법관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 법관 개인의 제척, 기피, 회피가 이루어지는 거지. 네. 그 법관이 무슨 형사 23부다. 그럼 형사 23부 자체가 그 조직 자체가 제척, 기피, 회피의 사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그 장모 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에 있었던 건데 여전히 그런 해석이 저는 굉장히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답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입장이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전임 저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를 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님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서 행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저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무대리로 와서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한테 선임 맡겨주시면 제가 뭐 앞으로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면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이 되시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일이고 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장차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일반론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건 못 물어보겠네요. 하지만 김건희 씨 소환 조사 받았죠? 아니 서면 조사 받았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형사소송법 200조 한번 봅시다. 일반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두 가지에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수사의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넘어가 봅시다. 아니, 그 전에 이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셨던 분이 윤석열 총장이십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 직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소환이 아니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게 대단히 큰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의문부여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셨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못 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뉴스타파에서 나온 그동안의 검찰의 기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는 뭡니까? 1인 매매죠. 그런데 1월 12일 녹취록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걸 1인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다시 제가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아무도 아니, 보고 일반론적으로 저 그동안 특수수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증권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걸 일반론적으로 1인 매매, 위탁 매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수사를 할 때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합니다. 단편적인 증거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윤석열 총장 절연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4개월 정도 돈을 태웠다가 절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고 5월에 절연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에 보면 6월 16일에 나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포로 지금 내일 소환 출석 요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형평이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실 해명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금요일 오후 3시에 홍보수석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들에게 툭 하나 해명 던졌어요. 지금 아무리 용산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발언